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중국에 속한 홍콩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는 별개로 다르게 특별히 대우를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로 홍콩은 표면적으로는 다를 게 없지만 사실상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홍콩을 중국과 별개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자유로운 금융시장 홍콩이라는 최대 강점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홍콩 보안법 이후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홍콩의 경제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를 달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근에 홍콩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벼운 질문으로 내용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캔들피그님은 국제금융센터, 그러니까 세계금융허브의 1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냥 미국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금융허브의 1위는 바로 미국의 뉴욕인데요. 그리고 다음은 영국의 런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3위는요?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데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3위와 4위를 차지했고요. 홍콩이 세계 3위 금융허브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샹하이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순서인데요. 그런데 홍콩 보안법 실시로 최근에 홍콩 사태가 악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법 시행 이후에 홍콩에 실제로 타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보안법이 발단이 됐던 작년에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홍콩의 지위가 6위까지 밀려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6위까지 밀린 거네요. 그럼 이제 싱가포르가 3위겠네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내는 의미가 없죠. 캔들피그님이 3위를 한번 맞춰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상외로 좀 의외입니다. 의외라고요? 네, 좀 의외예요. 그러면 혹시 중국이나 동남아 쪽입니까?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느낌은 베이징 같은데 또 의외의 도시라고 하니까 뭐 태국이나 베트남 뭐 힌트 좀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은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베이징은 7위로 상위권에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무리 빨리 성장해도 역시 동남아는 아직 멀었네요. 그럼 3위가 어딥니까? 네, 그럼 3위가 어디냐? 바로 도쿄가 세계 금융허브의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도쿄요. 네, 일본 도쿄예요. 도쿄가 뭐 금융거래 규모도 크고 활발한 건 맞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그 정도로 자유로운 금융시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허브의 중심지로는 제약 조건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는 법인 세율이 16.5%인데 일본의 법인 세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게다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5%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사실 일본 자체는 홍콩에 비해 메리트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일본이 홍콩에 비해서 부과하는 과세도 많이 높은 데다 추가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될 용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언어 같은 게 세계 금융허브로서는 단점이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번에 도쿄가 3위를 차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홍콩은 보안법 문제를 겪으면서 사람과 기업은 물론이고 자금까지도 유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들이는데 현재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만 하더라도 아소다로 재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에 일본이 금융허브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밝혔네요. 네. 그리고 그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현재 감세 정책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도 세제 우대나 외국인들의 일본 체류 자격 등을 완화시키면서 그리고 그 외국인 자녀의 교육 환경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구상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홍콩에 있는 세계의 돈뿐만 아니라 인력들도 다 흡수하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돈이 들어온다는 건 사람도 들어온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쿄는 돈적인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메리트가 넘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금액만 해도 1800조엔 정도의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경 13조 원 정도의 금액이 개인 금융자산으로 현재 도쿄 금융권에 머물러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완전 저금통이네요.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군침이 도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돈의 규모는 헤지펀드의 운용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땐 홍콩,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수준의 금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현재 홍콩은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로 기업은 물론 사람들까지 유출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나간다는 말은 그냥 사람들만 빠져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돈까지도 같이 들고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감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이 비어가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거기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가 부동산 거래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거래 절벽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가가 밀집된 홍콩의 비즈니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금융가에 있는 상가가 그렇다는 거 보니까 돈 빠져나가는 게 상가 공실률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네요. 돈 빠져나간다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의미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홍콩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는 영국은 내년부터 별도의 심사나 시험 절차가 없이 홍콩인의 이민 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 받아줄 테니까 돈 싸들고 영국 들어오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호재가 작용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 현재 영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는 흐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6월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31%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는 올 상반기까지 홍콩계 자금이 4,400억 원치의 영국 부동산을 매입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안법 통과 이후로는 부동산 매입 문의가 더 늘어서 평년 대비 25% 이상의 구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네요. 물론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홍콩에서 유출되고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홍콩은 작년에 시위대 마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현재 싱가포르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싱가포르의 예금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홍콩 시위대 마찰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예금 자금이 지금까지 5배 이상이 급증하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사람 아닌 사람의 예금이 5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홍콩 사람 돈일 확률이 높겠네요. 네. 작년에 시위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일본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까지도 홍콩에서 유출되는 자금을 서로 먼저 유치하려고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나 돈, 궁극적으로는 돈이겠지만 이 빠져나오는 돈들을 유치하려고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네요.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물론이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금융허브의 중심지라는 더 큰 플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홍콩 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사회의 변화 흐름에서 다소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당장만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정책에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정부가 금융허브로 키우고 있는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33위로 부산은 51위를 기록하게 됐어요.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낫네요. 그런데 보면 저 혼자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크게 소문 안 내고 실리를 챙기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장사꾼들이 장사 잘 된다 소문 안 내고 장사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 속에서도 이 속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길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정부도 같이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홍콩이 힘도 빠지고 돈도 빠져나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랑
그걸 호재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도 뭐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한테 그렇게 배타적인 것도 아닌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